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우리가 하게 되는 수업 자체를, 네, 학생부 특강 또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수행평가 또는 가장 중요한 세트, 네, 이걸 작성하는 특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수행평가랑 세특이 중요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네. 여러분들이 대입을 치를 때 우리는 수시라는 전형을 치릅니다. 네, 정시는 빼고요, 일단. 수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국적으로는 거의 한 45% 이상을 교과 전형으로 뽑지만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3% 정도를 교과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서울대가 제일 많이 뽑죠. 62% 이상을 뽑아요. 왜냐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가 41%.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말하면 좋은 학교일수록 우리가 말하는 좋은 학교일수록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더라. 그럼 이 종합 전형이 뭐냐? 결국엔 서류가 너무 중요한 전형이죠. 이 서류라는 게 뭡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학생부라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를 보고 1단계 전형을 통해서 아이들을 뽑고 그 친구들로 면접을 본다. 또는 서류 평가 100%로 뽑는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서류가 너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올해 고1들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 체제로 처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네, 시험 보고 난 소감이 어떤가요? 잘 봤나요? 네, 1등급 찍었나요? 네, 생각보다 어렵죠. 1등급을 찍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1등급과 2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은, 합격 가능한 대학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이라면 말할 수 있겠지만 종합 전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좀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잘 보세요. 그리고 메모가 필요하다면 메모도 하세요. 지금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선택 과목이 거의 끝났죠. 고2 같은 경우는 고3 거 선택 과목 할 텐데, 고3 때는 선택 과목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때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왜냐면 고교학점제가 100% 적용되면서 고1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교육부에 신고된 과목의 개수는 무려 236가지 정도가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학교에 무슨 과목이 깔리는지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학생부라는 서류에서요, 네, 그 서류에서 평가하는 요소 중에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우리 전공을 위해서 무슨 과목을 들었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거기에 진로와 융합 선택에서 네, 어떤 걸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많이 본 틀일 텐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깔리는 과목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일반고 위주가 많겠죠, 그렇죠? 네, 일반고 위주의 과목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등급으로 표시되는, 5등급으로 병기되는 과목이 어디까지냐? 네, 무려 요만큼이. 네, 요만큼이 다 5등급으로 환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고1은 내신 때문에 미칠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런데 236개라 그랬죠?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더 있어요.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더 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깔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제가 오늘은 시흥 지역에 있는 일반고만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네, 소래고 같은 경우 일반고죠. 네, 1학년 때 배우는 건 누구나 비슷합니다. 단, 몇 학점으로 깔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몇 학점으로 깔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보시면 수학하고 영어하고 네, 통사, 통과 네, 학점 수가 보이나요? 이게 다른 학교일 때 어떻게 깔리는지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2학년 때를 봤더니 2학년 때 뭐가 들어가느냐? 요렇게 학점이 정해져서 들어가는 과목, 이걸 우리는 지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정 과목은 왜 생기느냐? 수능 때문에 생겼습니다. 네, 이게 다 수능에서 시험 보는 과목이죠. 그래서 지정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네, 그리고 이 밑에 빨간색이 진로 선택, 파란색이 융합 선택입니다. 검정색 글씨가 일반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진로, 융합까지 되게 다양한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학교에 얼마나 많이 깔리느냐? 3학년 가볼까요? 네, 여기는 거의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판이죠. 하지만 봤을 때 이게 특목 자사고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밀립니다. 깔리는 과목의 형태와 개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고3 때까지 이렇게 지정 과목을 넣어버리면 고교 학점제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이미 여기서 36에 18이니까 18학점을 강탈당한 거죠. 아이들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8학점을 원활하게 선택과 배분을 해서 들은 아이보다 학생부가 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깔리는 과목 안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 그리고 내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이 많이 없다면 이제는 온라인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아니면 거점 학교도 생각해야 되죠. 아니면 공유 캠퍼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학생부에서 밀리는 현상이 없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신청고도 나옵니다. 네, 단위수가, 학점수가 달라졌네요. 아까랑 그쵸? 네, 다르다는 거,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2학년 때, 지정 과목이 있네. 단, 앞에 있는 학교와 다른 건 앞에는 여기가 4444였죠? 그쵸? 네, 학점을 조금 줄여놨구나. 네, 이해되시나요? 학점을 줄인 이유는 네, 그만큼 진로와 융합을 선택할 수 있더라.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과목을 조금이라도 더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 네, 그리고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 앞에 쉬운 거는 여기도 네, 지정 과목이 있었죠. 근데 한 여기는 빼버렸다. 네, 다시 말하면 구학점을 여기서 채울 수 있더라.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은행고도 보시면 지정 과목. 일반고는 대부분 2학년 때 이렇게 지정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과목을 안 넣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많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보이시나요, 틀이? 네, 그리고 매화고까지 넣어봤습니다. 네, 매화고도 네, 지정 과목 들어가죠. 네, 그리고 여기도 지정 과목 들어가죠.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 깔리는 과목 안에서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해야겠구나.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네, 진로가 정해져야 합니다. 진로라는 건 내가 전공하고 싶은 과가 있으면 좋겠구나. 과가 만약에 없다면 네, 직업적인 걸 먼저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직업이 있어도 네,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혜택 네, 문자로 받은 사람들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유료 버전을 네, 무료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 아까 분명히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세트 그리고 수행평가.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일반고 아이들이 가장 심하게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잘하면 대학 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모든 학교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2, 고3과 고1이 달라지는 건 세특을 작성하는 방식이 바뀌죠? 지금 고2, 고3은 1학년 세특이 국어 세특 500자, 수학 세특 500자, 영어 세특 500자 이렇게 과목별로 500자가 쓰여졌는데 지금 고1부터는 1학기 과목인 공통국어 1세트 500자, 공통국어 2세트 500자 이렇게 과목당 학기로 구분돼서 500자씩 쓰기 때문에 1000자를 쓰게 됩니다.
양이 많아졌죠? 그만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세부 능력을 많이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러면 수행평가가 그만큼 많아지겠네? 그럼 그 안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행평가는 어느 학교든 봅니다. 하지만 그 수행평가의 질이 학교별로 다르죠. 일반고에서 하는 수행평가와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엄연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을 생각을 했을 때 특목 자사고가 합격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특목 자사고는요 일반고보다 좋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서류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일반고죠. 일반고라고 한다면 일반고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제는 교과를 올렸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마저도 서류 평가, 면접, 수능 최저가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서류 안에 학교에서 했던 수행 평가만 가지고 적혀 있다면 메리트가 없고 그 수행 평가 안에서 나만의 탐구 주제를 잡거나 독서 연계 발표를 하거나 이런 특별한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경쟁력이 생기고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흔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네, 방금 예시 있죠. 요 예시에 따른. 자, 요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수학책에 있는 네, 부록이에요, 부록. 단원 끝날 때. 자, 여기 보시면 수학적 귀납법. 지금 고2로 얘기하면 수원, 고1로 얘기하면 대수. 라는 데가 보면 수열이라는 파트가 있죠. 수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요. 이런 탐구 활동할 수 있다고요. 코딩하고 연결지어서 네, 탐구 활동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세특을 적을 수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가장 뛰어난 세특은 뭡니까? 라고들 많이 물어보는데 자, 요 세특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평가가 높아지는 세특은 뭐가 들어가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지적 호기심이 생겨야 되고요. 네, 이걸로 후속 활동을 하고 연계 활동을 해서 심화까지 갈 수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 네, 이걸 저는 가장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썼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고 특목자 사고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건 좀 일반고 버전으로 만든 건데 벤처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썼어요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네, 뭐라고 돼 있죠? 사업 아이템 정해서 발표해서 좋은 평가 받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또 책을 읽고 사업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강좌를 통해 지식을 꾸준히 쌓아간다. 네, 그런데 여기에 최종은 탐구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자, 탐구 보고서를 수행평가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제 선정 이유가 들어가죠. 근데 대부분 주제 선정 이유에다 뭘 쓰나요? 본인의 진로랑 연결을 짓죠. 그런데 그냥 저는 이런 진로를 꿈꾸고 있어서 이걸 주제로 선택했어요 라는 말보다는 평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네, 뭐죠? 네, 경영 쪽에 관심이 많아 네, 많은 정보를 찾고 습득하는 걸 좋아하는데 넥스트 CEO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라는 게 주제 선정 이유로 들어갔다.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쵸? 네, 그러면 나중에 이 독서에 대한 뭘 할 수 있을까요? 후속 활동을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학을 갑니다. 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대입에서 빠지고 학생부가 간소화됐죠. 학생부가 간소화됐다는 건 일반고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일반고는 무조건 학생부를 열심히 채워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세요. 자율활동이죠. 고2, 고3은 자율활동, 고1은 자율 자치활동. 그리고 여기는 몇 자가 적힙니까? 500자까지 적힙니다. 만약에 이게 500자가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불리해집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걸 했대요.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죠.
네, 학교에서 시킨 거 위주로만 했죠. 자, 이런 친구는 서류 평가가 안 좋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9등급 체제에서 내신이 무려 1.4등급입니다. 1.4등급이면요, 서울대도 추천서만 받을 수 있으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면접을 통해서 합격도 시킨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어야 되니까 서울대 못 쓰죠. 그래서 나머지를 학종 5개와 교과 1개를 썼는데 교과 하나가 건국대 교과였습니다. 건국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이 서류 평가를 무려 30%나 반영하는 학교예요. 네, 1.4등급이 건국대를요? 왜죠? 네, 여기는 그냥 100%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마저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류에 아무것도 없죠. 자율활동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활동까지도 완벽하게 채워라.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가 궁금하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활동 위주로 열심히 하면 자율활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 활동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예시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자, 이 친구가 그럼 면접을 보고 떨어진 학교가 어디냐?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는 면접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18번을 받고 떨어졌어요. 서류 평가가 그만큼 안 좋았던 거겠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친구를 보시면 자율활동이죠? 앞에 친구랑 완전히 다릅니다. 네, 학교에서 했던 활동 자체가 없네요. 이 친구는 뭐 했습니까? 주제를 잡아서 보고서를 썼고 보고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게 스스로 한 활동이 들어간 겁니다. 이 친구는 내신이 2.77이었고요. 네, 인문계입니다. 일반고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네, 거기도 약간 교육열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이 친구는 2.77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수학과에 최초합을 합니다. 네, 아까 그 친구랑 완전히 비교가 되죠. 내신을 1등급 이상을 역전해서 합격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자율활동에는 뭐가 중요하냐?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했을 때 중요하더라. 그걸 우리는 이제 자율탐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형태로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보면 진로 활동 위에 여기 뭐가 적히죠? 희망 분야 적히죠? 그런데 이거는 블라인드 처리돼요. 다시 말하면 변호사를 꿈꾸는지 기계공학자를 꿈꾸는지 입학사정관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예요. 1.4등급 중앙대도 예비 18번 받고 면접 보고 떨어진 친구. 왜냐면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의무 시간만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내용을 보고 무슨 과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친구는 전자전기를 썼습니다. 네,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면접을 가더라도 서류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1.4등급이 중앙대마저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아까 그 2.77등급의 친구는 수학교사 희망하죠? 수학과 합격할 만하네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독서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발전에 대한 문헌조사 읽고 발표했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수학교육이죠. 이런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썼고 보고서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율 진로 활동에는요. 학교에서 써준 내용을 없애고 본인만의 활동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특만 채우는 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창체 활동마저도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평가, 세특 관리, 창체 관리까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 탐구 보고서 쓰자라는 말 나오면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들 예시인데, 자, 이게 지금 고1과 고2, 고3의 수행평가의 질이 일반고 기준으로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독서 일지를 쓰거나 감상문을 썼다면 요즘에는 독서 감상문을 쓰되 나중에 토론 주제 잡아라 아니면 논술 주제 잡아라 라는 것까지 물어보는 수행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행평가를 다 학교 안에서 모두 끝내야 되죠. 하지만 집에서 자료조사 해와라고 허락해 주는 곳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데 있고요. 제일 잔인한 곳은 집에서 써봐. 대신에 외워서 쓸 거야 라고 하는 데가 제일 잔인하죠. 네, 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때 대부분 A4 용지 한쪽 또는 두 쪽 이렇게 양을 정해놓고 쓰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쓸 때도 자료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해놔야지만 거기서 핵심 내용만 뽑아서 썼을 때 좋은 평가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속 활동으로 심화 탐구까지 할 수 있겠더라. 네, 그래서 수행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그리고
네, 심오한 수행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수행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평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수행평가가 나중에 끝나고 세특을 쓸 때 우리가 했던 수행평가가 내 진로와 관련이 없어? 그러면 과감히 그걸 빼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네, 때가 되면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 때가 됐을 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께 가서 질문하고 추가 자료 필요하면 얘기해 자료 보내줄게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수행평가들이 나오는데 선생님 수행평가가 이렇게 너무 다른데 그럼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수행평가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모든 수행평가 준비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네, 그건 이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뭡니까? 네, 독서 선정을 해야 돼요. 자, 독서 선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독서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책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교과 과목, 네, 뭐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또는 아니면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과탐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 3학년 올라가면 더 심화된 과목들이 나오겠죠.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뭐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 독서 선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대부분 네이버에서 검색하죠. 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네. 뭐 합니까? 제일 리뷰 많은 거 아니면 유명한 거 이렇게 찾습니다. 자, 100명 중에 90명이 읽는 책 읽어서 좋은 평가 나올까요?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잡아서 주제 선정 이유가 특별하면 돼요. 본인만의 주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찾는 게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독서 선정이 너무 중요한데 독서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 책이나 하시면 안 돼요. 읽기 편한 책, 내용 찾기 쉬운 책이 아니라 얘기했죠. 아까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도 책을 선정할 때도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글씨가 안 써질까요, 오늘? 네,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네, 뭐라고요? 탐구 주제를, 네,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이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 선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 같이 하는 친구들은 네, 기본적으로 뭘 주죠? 네, 세특 추천 도서 목록 줍니다. 여기에 또 하나 드립니다. 네, 문과, 이과 구분된 과별로 들어야 되는 과목도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작성한 게 있습니다. 네, 포스텍에서 추천 도서로 나온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추천 도서 목록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겹치는 책들도 있겠죠? 안 겹치는 책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인의 진로와 그리고 본인의 인성과 그리고 본인의 교과목에 관련된 책들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엔 뭐냐? 독서 선정해서 나중에 탑 보고서까지 쓰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항상 한 달에 한 번 수업 때 만난다. 그럼 뭐 한다고요? 독서 선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문은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안 하죠. 네, 자료만 찾자고 하죠. 그리고 독서 감상문이 선생님한테 있으면 그냥 드립니다. 네, 거의 드리죠. 왜냐면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게 주가 아니에요. 독서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주제를 잡아서 보고서를 쓴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는 독서 읽고 그거 발표 자료 만들라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발표 PPT를 만들 때도 항상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PPT는 금방 만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럼 이 수업이 끝나면 뭐 해야 되죠? 네, 오늘 보충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렇죠. 독서 선정한 다음에 주제 잡아서 탐구 보고서를 써서 밴드에 글쓰기를 올려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첨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네, 보시면 뭐죠? 학생들이 제출하는 것. 네. 대부분 선생님은 한 2시간 안쪽으로 얘들아 모든 건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시간 안에 처음 써보면 한 요 정도 써요. 네. 그리고 쓰는 양식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뭐 인스타든 검색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쇼츠 보든 아니면 릴스 보든 많이 보는데
검색어를 선정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어떤 걸 검색을 해야 내가 찾는 자료가 많이 나올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 탐구 보고서를 독서 연계로 쓸 때는 최소, 웬만한 친구들은 한 10번 정도의 수업이 진행이 되면 감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2시간만 무조건 고민해서 써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2시간 쓰면 한 요 정도 양 써요. 한쪽 반 정도? 그런데 이거를 6번, 8번 정도 하다 보면 2시간 안쪽에 6쪽에서 7페이지 정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만큼 이제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만, 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계속 이 수업 들어라고요? 아니에요. 이 수업은 필요한 사람이 듣는 거고요. 네, 빨리 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계속 찾고 만들고 제출하고 확인받고 그래서 나의 능력을 키워서 나중엔 이 수업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료를 만들고 그걸로 학생부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나중에 면접 대비 때 편해져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면 이제 선생님 저는 첨삭이 필요해요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요청하면 요거를 첨삭을 해주는데 첨삭은 장담하는데요. 네, 일단 네, 외고나 자사고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양을 좀 많이 늘려주면서 디테일하게 그리고 발표 PPT까지 바로 만들 수 있게끔 작성을 해줍니다. 자, 바로 넘겨볼게요. 요거 주제랑 지금 다 보이시죠? 주제랑 주제 선정 이유, 탐구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첨삭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일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목차. 자, 탐구 보고서를 무조건 써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목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첨삭을 해주면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목차까지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엔 뭡니까? PPT 만드는 순서예요. 네, 여기다가 장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주제 넣고요. 네, 발표자 넣고요. 첫 번째 장 끝났죠? 그 다음은 주제 선정 이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나머지 장 구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첨삭된 내용을 보면 네, 뭐가 들어갑니까? 네, 사진 자료도 들어가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죠. 네, 내용 자체가 풍성해지고 네, 시각적인 효과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PPT를 구성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죠? 네,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첨삭이 되면 자료를 가져와라고 했을 때 이거 자료 가져가서 쓰면 만점 안 나올까요? 당연히 만점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별로 얘들아 이거 가지고 보고서 쓴 거 있으면 제출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학교 있다 그럼 이거 내시면 되겠죠. 물론 선생님들도 아십니다. 얘 도움 받았네라는 걸 아세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점수를 깎거나 빵점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첨삭을 해서 드립니다. 네, 굉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 및 출처를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 해본 사람들 알죠? 항상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렇죠? 참고 문헌 넣으세요, 출처 넣으세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빵점 처리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요즘에? AI에 도움 받지 마세요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AI는 보조 도구로 쓰시는 건 저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AI가 종류가 되게 많죠. 본인한테 맞는 AI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보조도구로는 쓰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네, 분명히 안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AI는 한글로 뭔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요 특강을 들어본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첨삭이 필요해요, 첨삭해 주세요라고 해서 첨삭본을 받고 나면 좀 되게 놀라운 피드백들을 해줍니다.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첨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피드백도 항상 좋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이 수업을 피부로 느끼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듣고 나서도 이게 과연 나한테 왜 필요하지? 나는 아직 수행평가가 없는데.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에 후속 활동, 연계 활동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추가 자료를 학생부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책자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모든 학생부 항목은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단, 교사 지도와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얘들아 세특 작성해와 선생님이 넣어줄게 라고 얘기하면 이미 교사 지도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이거 말고 요거랑 연계된 추가 활동을 좀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래 가져와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많아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학생부를 채워서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로 부족한 내신을 역전하게 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3들은 어마어마하게 추가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수행평가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추가 자료 만드는 거야.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를 써보자. 진로에 관련된 걸 써보거나 아니면, 너는 투 과목을 들으니까 화학투에 관련된 걸 미리 써보자.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학생부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는 시기가 됐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꼭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끼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필기 잘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리는 적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네, 여러분들은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까지 전까지 뭘 써야 되죠? 독서 감상문 써야 되죠. 책 선정해서 책 선정하면 네,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독서 감상문 드릴게요. 거기서 주제 잡아서 탐구 보고서 써서 보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과제인 거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수행평가 다시 한번 네. 진로나 과목 연계된 독서를 선정해야 하고 그리고 감상문 작성에 필요한 질문이 아까 다르다 그랬죠? 네, 그리고 후속 활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라.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은 예시를 하나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책 누구나 알고 있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 책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네, 오늘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책 제목과 저자를 먼저 쓰는 게 독서 감상문 작성 요령이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제목을 쓰고 여기에다가 저자에다가 리처드 도킨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대입에서 좀 중요한 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자가 좀 유명한 저자, 네, 뭔가 저자의 업적이 있다, 네, 라고 판단되는 저자는 저자의 업적까지 조사를 해놓으세요. 네,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네, 제일 처음 언제 출판됐느냐? 1976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네, 형이에요. 누나인가요? 네, 아무튼.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976년도에 과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을까, 받아들여졌을까? 네, 아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책은 누구나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어떤 사태들이 있었고 그 시절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책이고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주요 도서로 자리매김했는지 네, 까지도 알아놓는다면 나중에 면접 때 물어본다고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네, 과연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말할 수 있나요? 라는 게 실제 면접 질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과 저자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네, 저자에 대한 업적도 조사를 해놔라. 메모 잘하고 계신가요? 네, 나중에 혹시 메모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메모한 내용 있죠? 마지막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출결이 인정이 되고 제가 혜택으로 드리고자 하는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어디에서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꼭 나중에 보내셔야 돼요. 그때 선생님 저는 필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라는 친구들은 필기한 내용도 보내주세요. 사진으로. 네, 그러면 선별해서 정말 너는 열심히 들었구나라고 느껴지면 네, 그 친구들에게는 또 기프티콘마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이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수업이구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책 제목과 저자를 처음으로 씁니다. 독서감상문. 두 번째로 넘어가면 네, 너무나도 중요한 게 나오죠. 책을 선정하게 된 동기.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책 선정하게 된 동기, 뭐니? 그러면 남자애들은 선생님, 저는 이 책이 얇아서 골랐어요. 빨리 읽어야 되니까요. 네. 이런 거 책 선정 동기 쓰면 안 되죠. 자, 책 선정 동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진로나 꿈, 직업과 연계해서 쓸 때 좋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에 연계를 하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슈와 연결을 짓거나, 네, 아니면 뭐,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는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네, 뭐가 있었죠? 줄기세포. 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유전자 가위,
네, 유전자 편집 기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게놈 프로젝트 요거 책도 있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와 연결지어서 책 선정 동기를 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는요,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가죠. 추상적인 내용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추상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네, 확실한 근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책 선정 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나왔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고, 네,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너무 짧게 쓰면 네, 임팩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쓰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날라갔네요? 아, 아니네. 이게 바뀌었네요. 순서가 좀. 네. 세 번째는 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줄거리를 써야 되죠. 자, 여러분, 줄거리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원래는 최대한 간단하게 써야 되죠. 간단하게.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책을 뭐 한 친구일까요? 네, 읽은 사람들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을 안 읽고 쓸 거잖아요. 그죠? 이미 고등학교 때 경험해봐서 알죠? 책 읽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책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검색을 통해서 찾습니다. 네, 책 제목을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검색하고요. 네, 네이버에 검색해서 뭐 합니까?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도서에 나와 있는 네, 기본 자료를 찾습니다. 네, 책 소개. 그래서 이 책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판사 서평이 어떤지, 네, 목차가 어떤지, 네, 그리고 책은 사실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목차가 왜 중요하냐고요? 자, 우리가 쓰는 게 독서 감상문 아닌가요? 자, 독서 감상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책을 읽고 감상한 내용을 써라죠.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찾는 이유는 우린 이 책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목차를 보는 이유는 내가 가장 관심 가는 파트가 어딘지를 빠르게 찾으려고. 감상문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줄거리를 쓰지 않게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검색을 통해서 많은 걸 찾아라. 검색해서 찾을 때는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나랑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블로거들의 글을 보면서 거기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도 안 읽은 책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얘기할 때 그럴 때 혼자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좀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한 70여 개를 봤습니다. 70여 개를 봤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선생님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70여 개를 하나 읽는 게 아니죠. 네,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바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니요. 제목만 읽어봐도 느낌 오는 것들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를 검색하면서 자료를 모아서, 네, 자료를 뭐 하는 겁니까? 가공해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능력인 겁니다. 스킬인 겁니다. 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네. 여러분, 여기는 별표를 진짜 한 10만 개 정도 쳐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뭐라 그랬죠?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 독서 연계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읽어보면, 새롭게 알게 된 점, 인상 깊었던 내용, 네, 여기서 뭐가 유추가 되시나요? 자, 요 두 내용에서 유추될 수 있는 게 뭐냐? 아, 이걸 적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네, 네, 내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는 네, 밑거름이 되겠구나. 맞습니다. 네, 이 내용들 때문에 내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학교에 제출할 때는 원래 이런 거 쓰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써주세요. 인상 깊었던 내용을 써주세요. 네, 라고만 쓰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독서 감상문을 쓸 때 뭐 한다고요? 학교에 제출용으로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자료화 시켜서 주제 선정해서 탐구 보고서까지 갈 거니까 이 내용을 쓰되 왜 이게 나에게 궁금한 건지, 나에게 중요한 건지를 적어보세요. 그래야 주제로 엮기가 편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쓸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자료 조사까지 해서 음, 만들어 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독서 감상문을 준다고요. 네, 주니까 자료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에 소비하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 했을 때보다 거의 한 10분의 1? 네, 정도만 걸리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 조사까지 해서 결국엔 주제 선정까지 가게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 책을 읽고 느낀 점, 배운 점을 써라. 자, 여기에도 중요한 건 여기에도 추상적인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고요. 다양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네,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어서 뭐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안 되죠. 네,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그쵸? 네, 그래서 느낀 점 및 배운 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대부분 다섯 번째까지 쓰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탐구 보고서를 쓸 건데 문제점만 쫙 늘어놓고 끝났어. 그러면 안 되죠. 해결 방안까지 써야죠. 아니면 내가 시험을 못 봤어. 왜 못 봤지 하고 반성을 했어요. 아, 이래서 못 봤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고 끝나면 성적 오르나요? 안 오르죠. 느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행동에 옮겨야지만 성적이 오르죠. 독서를 하고 감상문을 쓰고 느낀 점을 썼다라고 끝나면 본인한테 영향을 미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에게 변화된 점을 한번 써보자. 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엔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독후감 쓰기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나가면 여기서 수상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변화된 점을 써봐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었는데, 아까 빠르게 넘기다가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까지 적어보면, 네,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써보면 가장 좋은 독서 감상문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라는 게 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독서 선정을 시키는데 네, 독서 선정을 학교에서 추천 도서를 주고 고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선정하는 요령도 똑같겠죠. 그렇죠? 책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고 내가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원활하게 잡을 수 있는 책으로 골라야 된다. 네, 그래서 진로나 과목 연계된 독서를 선정하고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쓴 후에 후속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 네, 이 후속 활동이라는 건 뭐라고요? 네,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 또는 뭡니까? 발표. 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대학교 갈 때까지 가장 필요한 역량이에요. 네, 근데 이걸 지금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이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전국 단위 자사고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전교생 중에 한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은 꾸준히 해야지만 늘어난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독서 감상문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 갑니다. 책 제목과 저자를 먼저 쓰고, 네, 그 다음은 책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쓰는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그리고 본인의 진로나 꿈과 직업을 연계해서 쓰되 사회 이슈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네, 그리고 줄거리에서는, 네, 뭐죠? 간단히 쓰는 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네, 자료화하는 게 중요하고 목차를 보는 능력을 길러라. 뭐 소설 같은 거야 목차를 봐도 의미가 없겠지만 네, 대부분 책들은 목차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블로그를 여러 개 보면서 나만의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이 가장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새롭게 알게 된 점 또는 인상 깊었던 내용 아니면 단어도 될 수 있고 문장도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니까요? 네, 주제 선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료 조사까지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속 활동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그냥 얘들아 독서 선정하고 감상문 내라고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책을 선정했으면 그거에 연계된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느낀 점 및 배운 점, 추상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게끔 쓰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이 책을 읽고 나에게 변화된 점을 써보자. 그다음 일곱 번째가 뭐였죠?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까지 쓰면 독서 감상문이 완성이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네, 이 책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를 쓰자고요? 그런데 아까 책이 뭐였죠? 이기적 유전자였죠. 자, 이기적 유전자면 선생님 대부분 과학적으로 연결 짓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제가 추천 주제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문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제학과 관련해서 또는 사회학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의학과 관련해서도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화학과 관련해서 간호보건과 관련해서 추천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제학 관련이면 진화적 게임 이론을 통한 경제 행위자의 협력과 경쟁 패턴을 분석하던가. 그 다음에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에서 이 밈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도 밈이 나오죠. 그죠? 예. 요 밈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탐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세요. 그래서 밈 이론을 활용한 경제적 트렌드와 금융시장 변동성 예측, 밈의 사회적 전파와 문화 진화 메커니즘 또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젠더 역할과 사회적 규범. 보이시죠? 그다음 의학 관련 이런 내용들 되지 않을까? 생명과학은 이런 내용들 되지 않을까? 화학은 이런 내용들 되지 않을까? 네. 간호보건 계열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의학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들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네, 의학하고 간호보건 계열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좀 다릅니다, 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요 정도로 잡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추천 주제를 잡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 많을 때 주제 잡는 방법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독서 연계 주제를 선택했다면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 요령을 알아보자.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따가 문자 메시지로 출결한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제가 링크를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링크가 뭐냐면,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에 네,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하는 대회를 해요. 네, 물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네, 온라인으로 써서 제출하는 대회거든요. 네, 그런데, 네, 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품도 있습니다. 네, 저번에 1회 대회를 했었는데 그 1회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가 1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상품으로.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교수님이 주는 상을 받았고, 네, 좀 되게 의미 있는 네,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 탐구 보고서 대회를 하는데요. 여기 온 친구들도 모두 네, 들어와서 네, 한번 대회 참여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 요 양식만 잘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쓰는 방법 얘기해줬으니까 네, 그대로만 한다면 수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선정한 주제를 써야 되죠. 네, 선정한 주제. 선생님, 그럼 선정한 주제 여기서 하나 써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뭘 한번 해볼까요? 어, 어, 이건 좀 너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여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요런 걸로 한번 가봅시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 중에 그리고 요것 때문에 좀 그 수행평가 도와달라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뭐냐면 주제를 네, 고령화 사회로 해볼게요. 자, 고령화 사회. 이건 주제가 아니죠.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 알겠죠? 자, 요번에 그 토요일에 대회할 때도, 네, 대회는 네, 줌으로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네, 그런데 키워드가 세개가 주어집니다. 그 키워드 3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본인만의 주제를 잡아서 탐구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고령화 사회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해야 돼, 주제를. 선생님, 저는,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잡았던 기가 막힌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반려 동물의
증가.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괜찮은데요? 네, 뭔가 좀 약간 유니크하죠? 음? 대부분 고령화 사회 가지고 주제 잡으라 그럼 뭐 하나요? 고령화 사회의 원인, 문제점 분석, 해결 방안 네,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반려동물의 증가 굉장히 신박하죠? 수의학과를 원하죠? 고등학생이냐고요? 아니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 중학교 1학년도 이런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제는 일단 나의 진로와 관련 있는 주제로 할 때 가장 평가가 좋겠구나. 네, 그래서 진로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능력, 이것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될 때는 선생님이 도와드리니까 네,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주제를 정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여기서도 이거 네, 별표 한 20만 개 정도 쳐야 되는데 왜 주제 선정 이유가 중요하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 뭐 수의학에 이걸 워드로 쳐야 빠른데 네, 관심이 많아서 음, 많은 뉴스 기사를 접하던 중, 네, 뉴스 기사를 접하던 중, 뭔가 독서가 아니고 뉴스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뉴스 기사를 접하던 중, 뭘 얘기했냐면, 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뭐가 많아졌을까요? 네, 고독사 문제에 대한 게 나왔더라. 자, 고령화 사회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고령화 사회가 뭔지는 알고 있죠. 모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독사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어서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할머니께서는 네, 혼자 외로이 사시고 1년에 만날 날도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께 동물을 선물해 드렸는데 네, 강아지를 선물해 드렸을 때 강아지와 대화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도 찾으시고 우울증에 걸릴 뻔했던 것도 치료가 되고 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반려동물의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네, 어떤 현황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뿐 아니라 네,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싶다. 이게 바로 주제 선정 이유가 되면 상당히 유니크해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겁니다. 주제 선정 이유 안에 내가 탐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가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연습할 때 그 양식 있죠? 네, A4 용지죠. A4 용지에서 한 8줄에서 10줄 정도 쓰면은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주제 선정 이유고, 그러면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로 한 거 기억하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탐구 내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탐구 내용. 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고독사에 대한 내용을 집중 탐구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이 고독사에 대한 탐구를 어떻게 하느냐? 탐구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엄청나게 찾으셔야겠죠? 그 찾은 내용을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성하는 페이지가 늘어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탐구 내용을 많이 찾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탐구 내용 썼죠. 그러면 두 번째 탐구 내용은 뭐가 될 것이냐? 뭐였습니까? 네, 반려동물. 이게 얼마나 증가했느냐. 네, 실질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분석을 하려면 여기서 필요한 자료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요런 거 필요할 겁니다. 통계청 자료. 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어쨌든 고령화 사회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정도도 찾아보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고령화 사회인지 아니면 고령 사회인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인지까지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런데 반려동물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분석했다라는 걸 넣으면
네, 굉장히 좋은 탐구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은 뭐였죠, 아까? 그렇죠. 반려동물이 아닌, 네, 또 다른 해결 방안.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항상 모든 걸 우리나라라는 범위 안에서만 찾기 시작하면 찾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령화 사회라는 건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네,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서 활용해주면 네, 그러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해외 사례까지 넣으면 좋지 않겠나? 네, 해결 방안까지 넣을 거니까. 그래서 탐구 내용은 저는 얘기합니다. 최소 3개 이상. 선생님, 저는 진짜 없어요. 그러면 2개까지는 어떻게 좀 네, 커버가 되는데 1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개나 5개. 너무 좋아요. 네, 근데 4개, 5개가 돼버리면 너무 양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했을 때는 3개 정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네, 네, 고등학교에서 쓰기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고. 그러면 6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이번 탐구를 통해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도 뭘 쓰면 안 될까요? 당연히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해야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추상적인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 금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느낀 점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작성을 해줄 때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느낀 점, 배운 점 잘 쓰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만 쓰고 끝나면, 네,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네, 지적 호기심으로 후속, 연계, 심화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번째 내용을 써보는 게 좋아요. 네, 이건 학교에 제출할 때는 안 쓸 수 있거든요. 쓰라고 안 합니다. 대부분 하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써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 탐구를 하면서 네, 추가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연계해서 쓰거나 심화해서 쓰면 좋겠죠. 그러면 고령화 사회, 반려동물의 증가라는 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의 원인 중에 고령화 사회가 되는 원인 중에 의학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네, 의학기술의 발달. 그렇다면 의학기술의 발달이 왜 고령화 사회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네,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고 싶다. 네, 라는 거 정도만 쓰더라도 나중에 후속 연계 탐구 보고서를 쓰기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탐구 보고서 작성 요령이에요. 이 탐구 보고서 작성 요령을 잘 기억해야지만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양식들에 맞춰서 쓸 수 있고요. 선생님, 그럼 이게 모든 학교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많은 걸 접해봤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어떤 학교든 다 쓸 수 있는 양식이 이거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달라서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네, 그러면 모든 학교 양식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써서 네, 과제 제출을 해야지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발표 PPT를 만들려고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도 수행평가 나오는 거 보면 독서 선정하라고 나오는데 꼭 발표 PPT를 만들려고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자, 독서를 선정한 다음에 이걸로 감상문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PPT를 만드는 게 수월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고요. 네, 아닙니다. 네, PPT를 하려면 일단 선생님, 저는 한 5분 정도 발표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한 PPT는 10장 정도 필요하겠네. 10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독서 선정하고 감상문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10장을 구성하지? 막연하죠. 그쵸? 그래서 항상 요 감상문에서 우리는 주제가 나와야 되고 네, 그 주제에 관련된 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탐구 보고서를 써봐라. 그리고 이 탐구 보고서 안에는
네, 이 탐구 보고서 안에는 네, 아까 첨삭해 줄 때 봤잖아요. 그쵸? 뭐가 중요합니까? 목차. 네, 요 목차가 있으면 PPT 구성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네, 탐구 보고서라는 걸 거쳐서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탐구 보고서는 평상시에 써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요. 독서 감상문 쓰고요. PPT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추가 자료로 선생님, 그러면 탐구 보고서 제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엔, 오케이, 써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때 가서 쓸 거예요? 아니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미리 써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유리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는 항상 얘기하죠. 수행평가가 있다면 그걸 먼저 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공부하는 팁인데, 예를 들면 수행평가는 A4 용지 한쪽 작성해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첨삭을 받고 싶어. 근데 A4 용지 한쪽 첨삭 받아. 에이, 이건 너무 좀 가성비가 떨어지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만 많아도 쓸 수 있잖아. 그리고 탐구 보고서 쓰는 걸 계속 연습을 해놓으면 웬만한 수행평가는요, 네, 자료만 찾을 수 있으면 금방 끝나요. 근데 그 자료 찾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 합니까? 네,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저 이런 수행평가 하는데 혹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자료를 드리죠. 네, 그런데 선생님, 내일 보는데 오늘 필요해요. 그럼 못 드리죠. 네, 이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쵸? 자료는 적어도 3, 4일 이전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선생님들도 맨날 네, 여러분들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다른 친구들도 관리를 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은 밤 11시가 넘을 때도 많기 때문에 네, 그때 와서 첨삭해야 될 거, 자료 찾아야 될 거, 네, 그거를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하거든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 네, 최소 3, 4일 이전에는 얘기를 해야 자료 찾아주는 것도 원활하더라. 대신에 찾아주는 자료는 네,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받아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네, 뭐 자료를 찾아주더라도 누군가 쓴 걸 줄게 라고 했을 때 중학생이 쓴 걸 주진 않겠죠. 대부분 대학생들이 쓴 레포트 위주로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심화 탐구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심화를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100% 논문입니다. 네, 논문을 찾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선생님, 논문은 어디서 찾아요? 자, 요즘에 공교육에서 DBPR을 이용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DBPR에서 공교육에 제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주죠. 자, DBPR 가서 찾아도 돼. 네, DBPR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만 의지해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이따가 출결할 거죠. 네, 문자 메시지 보내셔야 됩니다. 꼭. 네, 보내는 친구들한테는 자료를, 어떤 자료를 어디서 찾는 게 좋은지도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자료 대방출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네, 만나게 되는 친구들도 사실은 수업 시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줄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원래 자료도 안 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해도 질문도 안 받아줘요.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학생부 관리가 한 달에 한 번 수업 가지고 되겠느냐? 힘들죠. 네, 힘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선생님 저 과학탐구 실험에서 주제 선정해서 탐구 보고서 써야 되는데 주제 선정해 주세요. 이러면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제 선정은 네, 제가 해주면 뭐죠? 이거는 그냥 관리받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관리는 사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 데서도 학생부 6개월 관리, 뭐 1년 관리, 그래서 연간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막 6개월에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내고 관리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주제 잡아줘야 돼. 그러면 뭐 얘기해서 주제 선정해주고 자료 던져주고 뭐 다 첨삭해주고 자료 주고 마지막에 세특도 관리해주고 네,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업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수업 또는 네, 1회, 2회, 3회 시청에서 듣는 수업 이 수업 안에서는 원래 정해진 건 독서 감상문 한 개와 탐구 보고서 한 개 작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탐구 보고서만 작성이었어요. 네, 그런데 독서 감상문 한 개를 같이 넣어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독서 감상문과 탐구 보고서가 같이 세트로 항상 회당 한 개씩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께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요청하고 싶을 때는
네, 선생님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시간이 없다면 미안해서 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미안해도 네, 웬만하면 네,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네, 얘기를 한다면 도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뭐 했죠? 독서 감상문 쓰는 요령 그리고 독서 연계 탐구 보고서를 쓰는 요령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지켜서 써야 되는 양식이고요. 이렇게 써서 과제를 제출해야지만 후속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5월하고 6월은 학교별로 조금 다르고 지역별로도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수행평가가 쏟아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수행평가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선택 과목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수업과 네, 또 그 다음 오프라인 수업까지 같이 듣는 친구들에게는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도움을 드립니다. 네, 항상 나와 있어요. 선택 과목 컨설팅이라는 걸 해마다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네, 이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 그리고 오프라인마저도 열심히 듣는 친구에게는 무료로, 네, 상담은 아니고요. 상담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해서 네, 알려주면 여러분들 학교에 편성된 과목 중에 이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편성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학생부 관리 수업, 세특 관리 수업, 수행평가 관리 수업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사실 누구나 들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입시 제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고1과 고2, 고3 모두 학생부에 기록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학생부 디자인을 완벽하게 하는 친구일수록 대입의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해서 학생부를 채운다 이 친구들은 경쟁력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가 자료로 나만의 학생부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 추가 자료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궁금하다, 네, 라는 것도 문자로 보내세요. 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또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네,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요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내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제일 중요하죠. 네, 아까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나간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네, 후회합니다. 네, 요게 선생님 번호고요. 네, 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 메시지는 뭘 보내느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학년, 성명. 네, 꼭 보내셔야 돼요. 요거 안 보내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학교, 학년, 성명,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지만 출석 체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가 된 학생한테는 기본적으로 독서감 성문 1개, 그리고 완료된 탐구 보고서 1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하나 정도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네, 보강이 한 번 더 필요하긴 해서. 네, 그런데 그때는 이런 혜택 안 줄 거예요.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궁금하면 다음번 수업 한 번 더 들어오시던지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의 의미를 오늘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앞부분에서 얘기한 네, 입시에 대한 얘기 있죠? 네, 학생부에 대한 얘기 있죠?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몰빵하고 올인하고 있죠. 네, 하지만 내신만으로 대학 못 갑니다. 이거는 해마다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네, 실제로 네, 내신 4.0등급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입니다. 네, 근데 그 친구는 무려 숭실대학교를 합격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요. 숭실대는 대부분 2점대의 중후반 아이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4.0등급이 합격을 했더라.
그만큼 학생부 관리가 잘 되면 본인만의 진로에 맞게끔 관리가 되고 스토리가 짜여진다면 내신에서 부족한 걸 역전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고요. 그렇게 고3까지 함께 하시면 대학 합격까지 약속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꼭 보내셔야지만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기 네 가지를 써야 되죠? 뭐였습니까? 학교, 학년, 성명, 오늘 수업을 듣고 느낀 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됐다. 그러면 자료를 완벽하게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 느낀 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과연 선생님이 말한 걸 잘 새겨 들었을까? 네,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느낀 점입니다. 네, 그래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네. 어떤 친구들은 대부분 느낀 점 쓸 때 뭐 한 세네 줄 쓰고 끝나는 친구도 많은데 전체 보기를 눌러야지만 느낀 점이 나오는 친구들이 사실 항상 7, 80%가 넘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이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학생부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일반고에서 제일 좋은 학교 보낸 케이스가 3.3등급. 물론 목동 대치동 아니고요. 네, 경기권 일반고 3.3등급이 성균관대학교를 합격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가능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꼭 작성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요 자료는 언제까지 보내드리느냐? 요번 주 주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받으면 제가 탐구보고서 대회 신청서 보내드린다 그랬죠? 네, 한번 참여해 보세요. 네, 참여해서 경험을 쌓아야지만 계속 내 경험치가 올라가야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은 학교 수행평가도 완벽하게, 세특도 완벽하게, 그래서 학생부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만 잘 들었다면 누구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학년이 초5부터 고2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연습한 고2를 이길 수 있는 친구는 없겠죠. 근데 저번 제1회 대회 때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여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10개월 정도 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만큼 경험치는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했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에서 곧 만납시다. 만나서 또 재밌게 수업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독서 선정해주고 주제 잡아서 탐구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시에 대한 관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내신이 조금 밀리더라도 뭐 고1로 따지면 2등급이 1등급보다 좋은 대학을 합격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요 문자 메시지 발송까지 모두 끝나셨으면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은 11시 50분에 정확히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사람들도 문자를 보내세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